그때 보면 조국 장관이 포함된 뭐 3명의 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이 달렸거든요. 가장 무서운 게 유령이거든요. 유령 그리기가 되게 힘들어요. 실체가 없기 때문에. 네. 지금 그런 게임을 검찰이 벌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요즘 청와대, 검찰, 국회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급하게 준비했습니다. 긴급 14분 토론, 눈치 보지 않고 속 시원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칠 것 없는 분들을 모셨습니다. 20대 국회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간 이 두 분이 있습니다. 네, 10분 그렇습니다. 토론으로 컴팩트 있게 가겠습니다. 네. 말 길어지면 바로 딱지 붙으니까요. 제도를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이준석 최고를 위해서 만들어낸 건데요. 이 음소거 딱지. 음소거 딱지가 3번 이상 붙으면요. 바로 자동 14분 동안 방심이 3개가 어떻게 재수입니다. 붙어요. 네. 14분 동안. 이거는 이런 거 징계 같은 거 남발하면은 네. 이미지 안 좋아져요. 아, 징계 받아서 아는군요. 그 어르신이 요즘 징계를 좋아하셔가지고 당이 좀 이런 모양새인데 알겠습니다. 이미 한 장 갖고 계신 건가요? 스스로 붙이시려고? 뭐 징계가 희화가 돼가지고 그냥 셀프로 붙이는 그런. 네. 두 분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오늘 있었던 일을. 먼저. 저는 압수수색이라는 건 어쨌든 영장에 의해서 집행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 가가지고 솔직히 청와대에서 아주 무슨 범죄의 혐의점을 발견할 만한 물건을 찾았을 것이다라고 보지도 않고 찾도록 놔뒀을 것이다 않고 지금까지 물건을. 네. 그렇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저는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청와대가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의혹 사안에 대해 가지고 그 내부에서 모의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방향으로 수사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다. 저는 이 정도로 보고요. 몇 가지 언론에 보는데 확인 안 된 것들이 흘러나온 것이 있긴 하지만은 네. 예를 들어 뭐 컴퓨터 같은 것들 특감 번호의 컴퓨터들에 있는 내용 같은 걸 이미 다 지운 상태다 이런 증언들도 있었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기반해 가지고 이제 압수수색을 진행했기 때문에 청와대는 이제 김태우 수사관의 증언에 의존해 가지고 압수수색이나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제 강하게 반발했는데 네. 저는 김태우 수사관이 지금까지 했던 말들 중에 상당 부분이 또 신빙성 있는 말이 되어가는 상황 속에서 청와대가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명 수사 의혹 그리고 감찰 무마 의혹 관련해서 이제 압수수색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검찰이 지금 너무 나가고 있다. 정말 이쯤 되면 막 가는 거다 싶고요. 저는 좀 이상한 건 동부지검의 공보관이 네.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작한다고 메시지를 보낸 게 11시 반입니다. 그런데 미리 각 언론들에서 이미 청와대 압수수색 속보가 떴어요. 10시경에 예, 떴었죠? 그 속보가 뜬 게 JTBC가 10시 51분, KBS가 10시 32분, MBN이 11시 11분 이런 식으로 다 떴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래서 저는 검찰이 지금 이거는 검찰이 흘렸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검찰이 지금 뭐를 하는 거지? 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언론에는 압색 사실을 흘리고 네. 그러면서 일종의 정치 행위를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굉장히 우려가 되고 그리고 되게 무리한 수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피의사실 공표는 안 하기로 또 약속이 그렇죠. 된 부분인데 했는데 제가 지금 이제 예로 든 이 부분은 네네.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보여주기식이다라는 거는 이준석 전 의원도 좀 이렇게 인정을 하셨잖아요. 보여주기식이라기보다는 네. 어떤 수사의 어떤 방향성을 천명한 것으로 좀 보고요. 실제로 이 압수수색 같은 경우는 예고되어 있던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보면 작년 12월에도 한번 압수수색을 예. 비슷한 건을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는 당연한 수순이고 저는 이제 바라보고 싶은 것이 이 두 가지 건이 얽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재수 씨 이번에 압수수색 같은 경우 유재수 씨 감찰 관련해 가지고 이제 압수수색이 들어가는 건데 네. 이거 뒤에도 이제 추가로 청와대 자체에 대한 조사가 이제 고래고기 건이나 이런 것도 있을 텐데 그에 대한 청와대 해명들이 지금 이제 앞뒤가 안 맞는 부분들이 상당히 조금씩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제 수사를 이제 좀 더 세게 검찰이 들어가는 것인데 당장 예를 들어 그 유재수 씨 관련 감찰 무마 의혹 같은 경우에는 네. 정확히 누가 했는지 모르는 상태로 이제 들어가도록 이제 청와대가 작전을 짠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 받을 수 있는 것이 그때 보면 조국 장관이 포함된 뭐 3명의 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이 네네네. 달렸거든요. 네. 이거는 더 윗선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에서 우리 셋이 있는 회의에서 결정했다 이렇게 말해버리면서 우리 예전에 기억나시죠, 최욱 씨? 그 이태원 살인 사건 영화 아, 네네네. 죽은 사람은 있어요. 아, 근데
두 명이 들어가 있었는데 누가 죽였는지 몰라요. 뭐 이런 상태가 되게 되면 미궁 속에 빠지는 거거든요. 빨리 음소거 붙여줘. 이미 셀프로 2개 붙여놨기 때문에.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사실 청와대가 약간 우리 뭐 옛날 KBS 썼던 폭탄 돌리기 같은 그런 가족오락관 같은 게임같이 갈 것이 아니라 좀 명명백백하게 밝혔으면 좋겠고, 오늘 그 고래고기 건에 대해서는 고민정 대변인이 고래고기 문건을 공개했거든요. 근데 저는 뭐 그 문건을 내용이 다 공개됐으니까 봤더니만은 날짜부터 안 맞아요. 날짜가 안 맞다는 게 무슨 말이죠? 원래는 작년 1월 11일에 KTX 타고 가가지고 오후 3시부터 그 고래고기건 감찰하러 갔다고 청와대가 발표했었거든요. 네. 근데 문건에는 12일부터 16일까지 무슨 조사를 했다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청와대가 뭐 시시각각 이렇게 대응을 하다 보니까 말이 좀 어긋난 부분이 있는 것인지.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아니면 바로 정황이 붙여. 어긋난 붙여. 건지. 필리버스터. 듣고 있습니다, 지금. 예. 필리버스터. 바로 붙여. 셀프로 2개 했잖아요. 아닙니다. 예. 근데 청와대의 해명이 뭔가 좀 논리적으로 안 맞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지금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아무리 해명이라도 안 믿고 아무리 청와대가 바른 소리를 해도 삐뚤어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네. 지금 말씀하신 지난번에 얘기할 때 11일 날 출장을 갔다. 그리고 수사를 했다. 이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은 11일 날 출장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수사, 예를 들면 지금 문제되는 내용들 고래고기 관련하여 경찰과 검찰의 갈등 부분에 대한 조사는 12일부터 16일까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 11일 날 갔다가 오후에 누구를 만났고 그 뒤에 누구를 만났다, 이 부분은 저는 모순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유재수 무마 사건 같은 경우 이거를 무마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검찰이 더 밝힌 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가장 무서운 게 유령이거든요. 유령 그리기가 되게 힘들어요. 실체가 없기 때문에. 네. 지금 그런 게임을 검찰이 벌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이번 압색이 진짜 이상한 건 김태우 씨가 지난번에 폭로했을 때 이미 12월 26일 날 청와대 압색이 있었습니다. 지난해에. 그때 이 정도 오늘 수사, 어제 수사, 오늘이죠. 오늘 수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과 그때 얻는 것들이 다를 수가 없거든요. 변화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검찰이 이렇게 무리한 것이 아까 무슨 방향이 정해져 있다 이런 비슷한 말씀 하셨잖아요. 그 방향이 뭔지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네. 저는 검찰이 지금 초동 수사를 통해 가지고 결국 밝혀낸 것이 청와대에서 이런 어떤 모의들이 있었다는 걸 밝혀냈다면 그 방향 자체가 이제 청와대로 간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지 결론을 정해놓고 움직인다 이런 건 당연히 아닐 테고요. 네. 저는 아까 이제 최민희 의원님 언급하신 1월 11일이냐 12일이냐 이 문제가 중요할 수 있는 것이 1월 11일 오후 3시에 KTX 타고 도착해가지고 울산에서 했다고 이렇게 처음엔 해명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자료에 서면화된 거에 있어서는 12일부터 16일에 돼 있고, 자, 12일부터 16일이라 그러면은 중간에 토요일, 일요일 낀 출장이에요. 그것도 전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검찰이랑 경찰을 대상으로 조사하는데 토요일, 일요일에 뭐 합니까, 가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의아한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 그래서 그 고래고기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4일 정도 되는 기간, 5일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특감반은 2명이 가지고 뭔가 조사했으면은 조사 보고서가 상당히 상세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오늘 공개했던 것은 보면은 3줄짜리예요. 그러니까 저는 청와대가 그것보다는 뭐 공무원 2명에 최소 4일 또는 아까 말한 대로라면 5일까지 될 수 있는 그 정도의 알겠습니다. 다른 네. 출장 보고성을 보여줘야 된다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이 정도. 왜냐면 할 일이 지금 너무 많아요. 시간이 없어. 근데 네. 검찰이 먼저 밝혀야 될 것이 그 이첩된 문건. 네, 그게 검찰에 가 있거든요. 검찰이 그거부터 밝혀야죠. 그러니까 저는 모든 게 밝힐 거는 검찰도 밝히고 청와대도 밝힐 게 있으면 밝혀야 되는 거죠. 네. 그죠? 네, 네. 아니, 청와대는 밝혔잖아요. 근데 우연히. 검찰은 안 내놓고 있어요. 아니 근데 밝힌 게 좀 그 무서워서 첩보 그렇지 문건. 우연히 캠핑장에서 만난 분한테 제보를 받았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보면은. 근데 그분이 또 그거- 우연히 나중에 또 울산 경제부시장이 분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분이 교통국장이었어요. 두 분 다 이제 한 장씩. 네. 지금 이제 자,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또 계실 것 같아요. 이게 네. 이거 좀 정리 좀 해야 될 것 자, 같은데 지금 일단은 과연 몇 장까지 붙일 수 있을지. 이게 요새. 아까 말했잖아요. 네. 징계의 희화라고 이렇게. 그 이제 첩보를 이제 누구한테 받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이 이제 싸우신 것 같은데 네. 그 첩보를 준 사람이 네. 지금 우리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 시장 측근이라고 생각하시는 거고. 아니에요. 측근 이런 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같이 일했던 국장이요. 같은 그렇죠. 국장이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측근이라고 얘기하는 건 좀 무리죠. 그건 좀 무리일 수 예, 있고. 그런데 아무튼 우리 이준석 최고 입장에서는 네. 지금 송철호
현 시장의 측근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 캠프에서 적극적으로 했는지 이거는 밝혀야 될 부분이지만 그건 아직 안 그러니까 밝혀야 될 네, 부분이니까 네, 제가 네. 말씀드리지만은 다만 이분이 어쨌든 공교롭게도 부산, 울산 이 경제부시장으로 가신 분들은 유재수 씨도 그렇고 이 제보하신 분도 그렇고 상당히 민정수석실과의 어떤 커넥션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한 분은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네.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이제 그쪽 민정수석실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알겠습니다. 좀 나올 말이 그 정도로만 같아요. 하겠습니다. 저건 안 되죠. 자, 가짜 이거- 뉴스. 아, 네. 이거 어디가 그러니까 어쩌겠어요. 말하자면 그 아하, 이거 참. 현재 울산시의 경제부시장은 네. 말하자면 공익 제보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공익 제보자가 민정수석실과 뭔가 관계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건 지금으로서 무리죠. 그러니까 제가 왜냐하면 말했듯이 밝혀진 저희가 게 왜 이렇게 오늘 우연의 일치로 자꾸 네, 이런 저희가 일이 오늘 두 발생하는지. 분을 정말 허심탄회하게 그것도 캠핑장에서. 뒤도 안 돌아보고 이야기할 만한 분들을 모셔서 이야기했다 보니까 네. 이 정도로 말이 길어질 저희 줄 오늘 몰랐네요. 아침에도 봤어요. 네네. 그 정도로 가겠습니다. 자, 일단 그럼 다음 주제로 바로 넘어가야 되고. 아마 보게 되실 거예요. 괜찮아? 어차피 볼 거 하루라도 일찍 봐주세요. 좋아요? 한밤의 시사 토크 더 라이브. 어차피 보게 될 거 하루라도 일찍 보세요.